잘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 먹는다는 개념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세포도 성장을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이제 육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는데 되게 그래서 이제 식물성으로 제일 이제 권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암 치료하느라고 연염이 오는 우리 환자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를 항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환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좀 저희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댓글 같은 걸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답해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이 이제 조금씩 풀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더위가 좀 덜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기온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특히 이럴 때 건강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암하고 단백질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암세포도 성장을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암세포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빼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 걸렸을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뭐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이 체력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잘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단백질 섭취를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백질은 너무 과량의 단백질을 권하지는 않아요. 잘 먹는다는 개념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을 하루에 필요한 양이 있어요. 딱 적당한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벗어나면은 전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설해 버려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특히 신장에 부담이 많이 가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그걸로 해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먹은 음식을 빼내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단백질 중에서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글루타민에 대해서 우리 글루타민은 되게 우리 근육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민이 장 기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데 글루타민이 도움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루타민이 또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지금 보면 글루타민이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고 논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한 글루타민만의 문제지만 전반적인 단백질에 있어서는 이 단백질이 우리 암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 보자면 성장하는데도 필요하지만 또 단백질을 우리가 다른 것을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었을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암세포는 또 에너지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가 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제 개념으로 보면 되게 그냥 어떤 체격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보통 말할 때는 한 45g에서 한 50g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기준을 맞춰갖고 보자면 자기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가 킬로그램이잖아요. 그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kg다 그러면 50g. 60kg다? 그러면 60kg.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꾸고 5g이나 한 10g 정도를 빼는 양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하나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대개 봐서는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조금 조절, 약간 낮추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한테 맞는 단백질은 저는 가능한 한 식물성을 권해요. 동물성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이제 육식들은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뭐 철분제, 포화지방산, 항생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는데 되게 그래서 이제 식물성으로 제일 이제 권하는 게 콩이죠. 그래서 콩은 여러 가지 뭐 두부라든지 낫또 뭐 청국장 뭐 된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공을 한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은 충분한 보충이 돼요. 그래서 콩은 사실은 보면은 단위 그람당으로 따지면은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콩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달걀도 상당히 그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달걀이 보통 달걀 하나에 한 7.6g 어떤 통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7.6g 정도 단백질이거든요. 달걀 하나만 가지고도 한 끼에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달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선류가 단백질원으로 괜찮하거든요. 근데 되게 물속에서 오래 살지 않는 거. 그래서 폐류부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단백질은 단백질 상태로 있으면은 어쨌든 소화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항암을 하고 뭐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 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로 먹는 것보다는 아미노산 제제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제제들이 여러 가지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크 아미노산을 참 많이 먹었어요. 우리 누에고추 있잖아요. 누에고추를 그 가공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나온 이런 그 실크 아미노산들이 있다가 근데 이제 이게 동물성이잖아요. 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콩을 이용한 소이 아미노산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소이 아미노산이나 실크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보면은 100% 아미노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발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얻으면 돼요. 그렇지만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소화력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아미노산 공급이 되고 단백질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어떤 첨가물이 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첨가물 중에서 단맛을 내는 이런 부분들 또 여기에서 소금기 짠맛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반화 이런 부분들은 가공을 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한테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직 그 부분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공을 하는 것보다는 원 성분 가공하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얻는 그대로 단백질이 더 낫지 않겠나.